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보험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본격적인 보험 수학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챕터 4장입니다. 자,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해서 이제 Actuarial Mathematics 책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생명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제일 기본적인 종신보험에 대해서, 즉 영어로는 Whole Life라고 하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종신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종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언젠가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을 때에 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러한 보험을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현재 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연령이 X라고 하는 연령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생존하고 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래 언젠가는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는 TX라고 표현을 하죠. 미래 여기서 여기까지 길입니다. 이걸 TX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상속인이 받게 되는 그것을 이제 보험금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받게 되는 돈은 우리가 1달러로 보통 이제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1달러 받는 보험 계약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1달러 또는을 기본으로 해서 몇 배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10만 달러, 100만 달러 뭐 이런 식의 보험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험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benefit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benefit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고려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25세다. 예를 들어서 25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시점에는 향후 언제일지 모릅니다. 이게 T라고 하는 잡 자체는 우리가 줄여서 그냥 T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X 쓰기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될지에도 요건 이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로 간주합니다. 확률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르는 숫자입니다. 모르는 숫자인데 이게 뭐 1, 2년 내에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미래에 굉장히 한 2, 30년 이후, 40년, 50년 이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제 젊다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장기가 되겠죠. 이렇게 종신보험에서는 장기적이죠.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돈의 가치가 여기서 를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의 돈과 미래의 한 2, 30년 뒤의 돈의 가치는 전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하는 거. 하나는 이 사망 시점이 사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모른다. 불확실하다 해서 확률 변수로 고려한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요인은 이제 이 돈이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의 가치의 차이에 의해서 그것을 반영해주는, 즉 이자율을 반영해줘야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이자율 반영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0이고요. 예를 들어서 미래 시점이 여기서 지금 T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돈에 대해서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이것에 대해서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짐작하건대 이자율이 이제 역수에 비례하게 되죠. 이렇게 1 플러스 i의 t승. i는 이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 그래서 이제 이 돈의 가치가 여러분이 은행에 가시면 이제 현재 1을 저축을 하면 나중에 얼마의 돈을 받게 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요거하고 대응되는 개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현재에 1을 저축했다. 그러면은 미래의 t 시점에는 1 플러스 i의 t승을 받게 되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려면 이제 이자율 같은 이자론 책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관계는 거꾸로 이게 1이라면은 이제 역수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자율을 반영한 미래 t 시점의 1이라는 돈은 현재 0 시점에서는 1 나누기 1 플러스 i의 t승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여러분이 항상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돈이라고 하는 걸 다시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time zero value of $1 paid at time t, 미래 시점 t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그러니까 미래 1달러는 현재는 1달러가 아니죠. 현재는 이렇게 작아진 돈입니다. 이게 i가 한 5%만 하더라도 돈이 t가 한 30년 되면 굉장히 작아지게 되겠죠. 그런 점을 주목해서 생명보험에서는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사람들이 기호를 하면서 V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이 V라고 하는 기호는 1 플러스 I, 1 나누기 1 플러스 I라고 해서 이제 할인 팩터라고 볼 수 있죠. 디스카운팅 팩터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되고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V의 T승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V 자체를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요. 요 정의는 많이 쓰이니까 주목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죠. 다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종신보험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그 사망 시점이 장기적이라고 하는 거, 그 사망 시점 발생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율을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점이 있고요. 현재 보험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연령은 X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미래 어느 시점에 T 시점에 이제 지금 현재는 생존해 있고요. 이때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1이라고 하는 돈을 받게 되죠. 1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누가 받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받는 건 아니죠. 다른 가족들이, 법정 상속인들이 이제 수령인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이제 이쪽으로 할인을 하죠. 이렇게. 할인을 한다는 것은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할인 팩터는 뭡니까? V의 T승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1 플러스 I의 T승.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다시 확인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V의 T라고 하는 것 자체는 T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요. 물론 T는 TX인 셈이죠. 이게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V의 T승도 이 역시 확률 변수입니다. 현재 알 수 없고요. 확률에 의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점에는 이게 얼마나 크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T가 작아질 수도 있고 T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미래에 결정되는 일이니까 현재 시점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E의 V의 T승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받을 돈이죠. 사망을 했을 때에 받게 되는 돈이고요. 그것에 대한 할인 요인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값, 평균을 생각한다 이거죠. 이 평균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는 보험 수리적인 기호로 쓰면은 A의 바의 X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현에 익숙해지시고 좀 더 복잡한 표현이 나오니까 금방금방 연습해 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T의 분포를 안다면, 사망 시점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안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 기대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V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I라고 이제 기호를 써서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호가 있는데요. 델타라고 하는 기호에 여러분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델타는 뭐냐면은 로그 1 플러스 I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은 요것을 보면은 2의 델타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i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하면 2의 마이너스 델타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i에서 v랑 같고요. 이런 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이 부분을 다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2의 V 자체가 2의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V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2의 마이너스 델타 T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수 부분에 델타가 들어감으로써 수리적으로 좀 편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는, 자, 여러분이 관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이 델타를 뭐라고 하냐면 델타를 force of interest다 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force of mortality, mu라고 하는 개념과 이 델타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서 좀 그래서 이름도 유사하죠. force of interest. 지난 시간에 했던 mu x 같은 경우는 force of mortality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a 바 x라고 하는 것을요. 이거를 이제 특별히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actuarial present value, actuarial present value of whole life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whole life insurance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냥 줄여서 whole life라고 종신보험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줄여서 이걸 그 글자를 세 자로 요건 이제 present value는 뭐 PV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PV라고 표현하고 아니면 요거는 이제 APV라고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APV of whole life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A 바 X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요. A 바 X를 다시 정돈을 하자면 A 바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보통 뜻하는 게 여기서 사망 즉시 지급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tinuous 바가 뜻하는 것은 continuous인데요. continuous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사망하자마자 일정한 기간 없이 바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대문자 A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라이프 인슈런스를 뜻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A. 왜 A를 쓰느냐 하면 이제 인슈런스는 I인데요. A를 쓰는 거는 예전에는 지금도 특별히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아슈런스, 인슈런스가 아니고 아슈런스라고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게 머리 글자인 A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X는 이제 연령을 뜻하는 걸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대값을 생각을 해서 이제 APB다 of whole life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기대값에 해당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여기 있는 값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험금 지급을 나타내는 확률 현상의 하나의 값에 불과하지 전체를 나타내거나 혹은 뭐 어느 정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개념이 이제 variance, 분산을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키는 이겁니다. 분산. 저는 이제 생각하자면 분산이라고 하는 거 VT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분산 정의를 이제 알고 있을 텐데요. 이 기대값의 VT의 이게 이제 제곱이죠. 이거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VT 자체의 전체 제곱. 이게 이제 여러분이 통계학 시간에 배웠던 분산의 개념입니다. 즉 확률 변수의 제곱 빼기 확률 변수 평균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한 공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것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것을.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은 요것 자체가 A 바 X니까요. 여러분이 쉽게 A 바 X, 이거는 이제 그 약속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죠. 이게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VT는 우리가 E의 마이너스 델타 T라고 이렇게 아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VT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가만히 있어 보면요. E의 마이너스 2 델타 T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E의 마이너스 2 델타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넣어보죠. 그러면은 E의 마이너스 2 델타의 T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이 약속이 뭡니까? 자, 여기에서는 사용되었던 이자율 자체가, 여기서는 사용되었던 이자율이 델타라고 하는 force of interest, 이자율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자율을 고려하는 방식은 I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I라고 하는 이자율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effective rate라고 표현합니다. I는 특별히 이름을 붙이자면은 effective interest rate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force of interest라고 이름을 다르게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자체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면 A 바의 X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델타가 2델타로 바뀐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2델타를 쓰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다가 그냥 2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거 표시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2를 썼다는 거, 이 2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2델타를 이자 계산에 반영했다 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노테이션인 셈인데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죠. A 바인데 X인데 at 2델타를 썼다. 아니면 뭐 S 대신에 골뱅이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골뱅이를 써서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거 계산은 여러분이 A 바 X의 공식을 안다면요. 우리는 요거는 이제 다시 쓰자면 A 바 X의 2 빼기 A 바 X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명심을 하시면은 앞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의 그 현재 가치, 액추얼 보험 수리적 현재 가치인 APV를 계산하는 문제와 그리고 분산을 계산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생존 분포가 그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만일 T0, 이게 이제 생존, 태어나서 사망까지 걸린 시간, 이게 이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합시다. 디스트리뷰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뮤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성질 중에서 tx도 여전히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서 뮤다 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망 생존 분포가 익스포넨셜 지수 분포다. 지수 분포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force of mortality가 이가 뮤로서 상수다 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시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분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텐데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제 force of mortality가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존 확률을 계산하고 하는 걸 접근을 했는데요. 제일 간단한 경우는 force of mortality가 상수인 경우입니다. 상수.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force of mortality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걸 다루느냐 하면 제일 간단한 생존 모형이기 때문에 다루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어떠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사망을 할 때에 연령에 따라서 사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 하는 특별한 상황은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force of mortality가 그 연령하고 관계없이 상수로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러한 경우를 한번 가장 쉽게 계산을 해보죠. 그럼 a 바 x라고 하는 게 2의 마이너스 델타 t입니다. 자,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은 0에서 무한대까지. 자, 2의 마이너스 델타의 스몰 t 적고요. 그 다음에 f의 t의 스몰 t, dt. 자, 이거는 뭡니까? 요것은 이제 PDF가 되겠죠.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t입니다. t 또는 tx. 에 대한 이제 그 확률 밀도 함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확률 밀도 함수를 아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t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p의 x의 t 곱하기 뮤의 그 다음에 x 플러스 t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으면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분포 함수를 미분하면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분포함수 미분해서 나오는데 이 분포함수가 뭡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분포함수는 지금 현재 Q의 X의 T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거는 D의 T, Q의 X를 DT로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T, PX의 뮤의 X 플러스 T다 라고 하는 이 성질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density 펑션입니다.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지 자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신 이제 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걸 기억을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요걸 요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럼 뭡니까? force of mortality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같죠. 뮤의 x 플러스 t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tpx라고 하는 거였어요. d의 tqx의 dt하고 같습니다. 자, 요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0 무한대 2의 마이너스 델타 t인데, 자, 요게 이제 지금 이거하고 같은데요. 생존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false mortality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mu t, 요게 이제 지금 tpx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false,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곱하는 거죠. 그게 mu 그 자체입니다. 지금 상수니까.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간단한 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델타가 왜 지수 force interest를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요거하고 요 같이 하면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보시면요. 0 무한대에 2의 마이너스 mu 플러스 델타 t dt. 자, 그 다음에 이제 mu는 밖으로 나가면 되죠. 그럼 이제 요거를 적분하는 거죠, 여러분이. 요거를. 여러분이 이걸 적분하면은 결국 이제 이것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적분을 해보시면은 mu에다가 mu 플러스 델타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다시 이제 쓰면요. A 바 X는 이제 force of mortality가 상수일 때는 mu의 mu 플러스 델타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여러분이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요걸 이제 해석을 좀 해보죠.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델타를 크게 하면, if 델타가 커진다. 라고 하면 이제 인크리징이죠. 인크리징. 커진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A 바 X는 이제 델타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게 되죠. 분모가 커지면은 이게 감소하게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럼 당연하죠. 델타가 커진다는 것은 이자율이 커지는 겁니다. 이자율이 커지면요,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가 현재 시점으로 전환하면은 작아지는 거죠. 이자율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요인이니까. 그럼으로써 보험의 현재 가치, 종신보험 현재 가치가 이제 작아진다. 여러분 시중에서 이런 걸 많이 관측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것들은 이제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관측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기사가 납니다. 종신보험료가 몇 퍼센트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은 종신보험료가 하락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 경우에는 종신보험료가 올라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험 실무에서는 일시납 보험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지 않고요, 계약할 때에 바로 납부하는 그런 형태의 보험료를 우리가 일시납 보험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경우에 이제 그 델타가 커지면은 A 바 X 보험 수리적 현가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이제 mu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일입니까? mu가 커진다는 것은 force of mortality가 높아지는 거죠. 그 말은 사람들이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망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빨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보험회사로서는 돈을 먼저 지급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니까 보험금의 현재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바 X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이런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자율이 오르면은 보험 수리적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force of mortality,
즉, 뭐, 이거하고 사망률하고도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조금 이제 수리적으로 다를 뿐인데요. 어쨌든 이게 증가를 하면은, 보험 수리적 현재 가치도 같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한 것을 정리를 하더라고 또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force of mortality가 뮤로서 상수이고, 그 다음에 force of interest 델타이면서 상수일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예요. 이 경우에 우리가 A 바 X를 계산을 했더니, 여러분이 적분을 했더니 뮤 플러스 델타 분의 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물론 이거는 E의 VT 승이죠. 자, 그럼 분산을 여기서 계산을 해보죠. 우리가 분산을 계산하면 V의 T승이 이제 분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아까 표현했듯이 A 바의 2 빼기 A의 X의 바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미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바는 요거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뮤의 뮤 플러스 델타의 이제 2승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되니까. 그 다음 앞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은 델타에서 2델타로 바뀐 계산에 불과합니다. A바 요 공식에다가. 그러면은 요걸 적으면요, 뮤에다가 뮤의 2델타 이렇게 이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요거고 뒷부분은 요것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임의의 숫자를 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뮤가 뭐 0.05다. 그 다음에 델타가 예를 들자면요, 0.04다. 그러면은 이제 A 바의 X다 하는 것은 공식이 뮤 플러스 델타니까요. 그러면 이제 뮤가 0.05, 여기에 0.05 플러스 0.04. 이런 식으로 계산을 여러분이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공식은 constant mortality, constant force of mortality 가정이 꼭 들어간 건, 즉 생존 분포가 분포 함수가 exponential 지수 분포일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면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 좀 전에 활용했던 그러한 공식들을 이용해서 좀 더 다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example 4.2.3입니다. 아마 페이지는 98페이지 같은데요. 자, 여기서 100명의 개인이 있습니다. 100명, 100 individuals라고 되어 있죠. 보험 가입자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사망하는 시점이 다를 거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액을 이제 우리가 베네핏을 우리가 현재는 이제 10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약속을 해보도록 하죠. 이 보험금을 (10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뮤는 이제 0.04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force of mortality가 상수입니다. force of mortality가. 그 다음에 force of interest 델타라고 하는 것이 0.06.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것은 뮤는 force of mortality, 델타는 force of interest. 이거는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망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헷갈리지 않고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험회사는요, 하나의 계약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계약만 판매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보험료에 비해서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개의 계약을 판매를 했죠. 지금 100개의 계약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G1이라고 하는 걸 뭘로 하느냐면 첫 번째 사람, 100명 중에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하여서 이건 이제 T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계약이 있죠. 100개의 계약이 있는데 100개의 계약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시점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개별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이제 보험금 지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계약을 지급 시점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했을 때 이제 10을 받게 되겠죠. 10. 이렇게. 왜냐하면 베네핏이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이고 그것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G1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거는 확률 변수입니다. 이거 확률 변수들이죠, 다. 그러면 이제 G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V에 T100 해가지고 10. 그리고 이거는 T100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100번째 계약의 사망 시점이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크게 약속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보험회사 전체, 보험회사 회사 전체로는 이제 100명이 있으니까 보험금의 총액이라고 하는 건요. 현재 가치로 생각해. 이게 이제 현재 시점 0에 무슨 뭐 10이고 전부 다 VT1 해가지고 V에 T에 100 이렇게 해서 100개의 확률 변수의 합이면서 곱하기 10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 보험금 지급액이 10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T1부터 T100까지는 우리가 독립을 가정합니다. 독립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망 시점은 서로의 사망 시점은 종속되어 있지 않은 거죠. 누가 먼저 사망했다 해서 내가 사망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제가 뭡니까? 회사 입장에서 뭐가 생각이 돼야 됩니까? 이게 이 손실이 있죠, 이 손실이.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 가치니까 이제 손실액이 되겠죠, 미래에. 그러면은 관심이 뭐에 있느냐면, 자, 물음표에 관심은 probability S. 우리가 이제 초기에 돈을 얼마나 펀드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초기 펀드, 초기 이 자본이 있다고 합시다. F라고 하는 거. 그러면 초기 자본하고 이 확률 변수 S는 확률 변수지만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초기 펀드보다도 작게 될 확률이 낮으면 좋은 거죠. 이렇게 될 S가 F보다 작게 될 확률이 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95%가 되도록 해보자. 이제 예입니다. 이건 예. 이게 뭐 99%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는 그 확률 변수가 어떤 금액 이하로만 된다면 우리는 좋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넘으면 회사가 추가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에 되느냐? 초기 자본을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러한 보험 사고 발생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S는 확률 변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S는 어떤 분포를 따를지 몰라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F 값이 한 이 정도 돼 있다면 여기 돼 있고 여기에 이제 0.95 이렇게 확률로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은 여기는 5%가 되도록요.
이것도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겠죠. 5%냐 1%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F는 얼마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점이 S가 F보다 작게 되는 손해액이죠. 아니면 보험금 총액, 그 현재 가치 또는 뭐 보험금 총액의 현재 가치. 이제 0.95인데 우리가 S의 분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S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규 분포를 한다면은 이제 이 probability S가 F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그래서 S 빼기 S의 기대값 나누기 표준 편차 S.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95%입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는 가정이 없지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F, 이걸 지금 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물음표입니다. 지금. 초기,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보험계약, 100개의 보험계약을 95% 확률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초기, 이 금액이 얼마냐, F가 얼마냐 하는 것을 구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규분포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서 이제 이거는 무엇을 따르냐면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정규분포. 즉, 통계적으로는 0의 제곱, 이런 걸 따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된다면 이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니까, 네, 이거를 다 했으면은 파이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의 분포 함수를 파이입니다. 그러면은 F 빼기 ES 이렇게 variance S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값은 우리가 그 시험장에 가면은 어펜딕스가 있고요. 교과서의 부록에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엑셀에서도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값이 있죠. 자, 그 값이 있으니까 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네. 부록에서 그러면 이제 이걸 아는데 그래서 이제 F는 이겁니다.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E의 S 더하기 이 값이죠. 이 값이 얼마냐 하는 거죠. 이건 이제 G의 0.95 값을 찾고요.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 1.645인가 뭐 이런 값인지 여러분이 부록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값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해야 될 건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요. 기대값을 한번 살펴보죠. 기대값은 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 10VT1 해가지고 10VT 100이었는데요. 이 S 자체가 뜻하는 게.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요거나 다 동일한 분포를 따릅니다. 동일한 분포를 따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0에다가요. 그 다음에 E의 V의 T 뭐 1부터 100까지 똑같으니까 VT라고 그냥 할게 동일한 분포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100개가 생기죠. 10은 이제 상수니까 밖으로 나온 거고, 이게 몇 개가 생기면 100개니까 일단 100이라고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뭘 뜻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죠. A 바 X가 되죠. 자, 여기서 지금 뮤 플러스 델타. 요 공식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뮤는 0.04였고요. 그 다음에 델타는 지금 현재 0.06. 이렇게 하면 쉽게 이게 0.4라고 하는 값이 나옴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 이제 분산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분산도 똑같습니다. 10 V에 T1 해가지고 10 V에 T100. 분산 계산을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여기서만 좀 더 자세히 잘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T1부터 T100까지가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면은 여기는 독립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독립 상관없이. 분산 계산할 때는 꼭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산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분산의 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산의 10V의 T1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산 10V의 T100 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요거하고 모두 동일한 분포에서 왔기 때문에 분산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되면 100개죠. 그래서 100개에다가 분산에 10V의 T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T1이나 T100이나 똑같이 T라고 하는 분포를 따른다고 확률 변수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100 곱하기 이게 10의 제곱이 됩니다. 10의 제곱. 그래서 베리언스 VT.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의 바의 X의 2 빼기 A의 바의 X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식이 있죠. 여러분이 이 공식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잘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들 단연간 가르쳐 보니까. 근데 이제 키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 숫자를 이게 5라고 하고요. 그러고 하면 여러분이 또 헷갈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단계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독립이니까 이것이 낱개의 분산의 합으로 된다. 그리고 앞에 있는 상수는 밖으로 나오면서 제곱이 되죠. 여기 있는 건 분산이 될 때. 그래서 200과 200은 출처가 다른 겁니다. 200은 계약 건수가 지금 100개이기 때문에 여기 100이고요. 요거는 이제 본금이 10이기 때문에 분산이 밖으로 나오면서 100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만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산이 문제가 아니고 과정을 꼭 아셔야지 문제가 바뀌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잘 풀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F라고 하는 거는 종합하자면 ES 더하기 뭐 1.645의 루트 분산 S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충 449.35 이런 식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더욱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F449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개별 이 금액은 이제 이 문제에서 손해액이 95% 이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100명이니까요. 이러한 방식에 의하자면 지금 F가 이제 449.35
435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계약이 100개니까 계약 한 개당 계약당 그 회사가 감당해야 될 금액은요. 이 F에다가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제 이게 100개의 계약이니까 계약수.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4.4935 이런 식의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자, 여러분이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생명보험을 사망 시에 지금 얼마를 주게 됩니까? 10이라고 하는 돈을 주게 되는 생명보험 계약을 100명에게 판매했다고 했을 때에 현재 그러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돈이 바로 4.49입니다. 그래서 사망하면 10을 주는데 그 사람이 현재의 만약에 평균값으로 준다면 훨씬 낮은 값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95%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엑셀이나 이런 데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F가 이제 449.35라고 하는 거에서 회사가 출발합니다. 100명한테서 인당 4.49 정도의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개를 모아서 449.35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를 갑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죠.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는데, 그럼 출발할 때 돈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자가 좀 붙어서 올라갑니다. 약간씩. 올라가다가 얼마가 떨어진다. 보험 하나가 한 명 사망이면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 여기 10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쭉 이자가 붙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망이 또 생기면은 또 하나 여기 10만큼 떨어지게 되죠. 보험금 지급하고. 그리고 또 진행하다가 10만큼 지급할 일이 생기면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또 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10만큼 지급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은 이렇게 자주 생기면요. 10씩 생길 일이 자주 생기면은 좀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 이제 10 그림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지고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이게 이제 많이 생긴다면은 이 회사의 돈이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0 이하 기금이 이제 바닥나게 되겠죠. 이런 일이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럴 확률이 얼마냐면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지금 95%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확률을 지금 5%라고 할 수, 5% 확률로서 우리는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발생. 자,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엑셀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은 VBA 프로그램을 짠다면은 이런 식을 시뮬레이션 하는 걸 한번 짜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계속 증가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하나의 샘플 패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사망이 안 일어나가 쭉 갈 수도 있고 사망이 가끔씩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주 일어나가지고 일찍 이 F라고 하는 돈이 소진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러하게 소진될 확률이 5%로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입니다.